어머나. 굿. 대한민국 인기 절정의 스태미나 음료 야관문주. 받으시오, 받으시오. 야, 이게 다 들어가네. 어머. 야금야금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습니까? 야간문 훌륭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네. 이 야관문은요, 장미목 콩과의 식물 비술인데 혈액순환을 도와 남성들 원기 회복에 좋다고 알려지면서요. 네. 야관문, 밤의 빗장을 열어주는 약초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국에도 야관문으로 불리는 게 있으니 바로 파스닙. 파스닙. 생긴 건 당근이죠. 색깔이 달라서. 생긴 건 당근, 네. 뭐 전반적인 비주얼은 인삼. 자, 이거 오늘 실검 찍을 겁니다. 파스닙. 영국에서는 이 파스닙이 당근보다 더 흔한 국민 채소입니다. 미나리과 식물로 고소하고 달달한 맛이 강해서 설탕 당근으로 불리고요. 영국의 야관문인 이유. 파스닙 속에 풍부한 붕소 성분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혈중 농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즉, 남성의 매력을 확 끌어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국 스타 셰프인 고든 램지 최애 채소라고 합니다. 참고로 무려 4남매 다둥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남성들이여 일어나라. 파스닙이었습니다. 제가 또 이걸 드려야죠. 진짜. 어머. 조리를 했네? 보시죠. 네. 영국에서 주로 하는 파스타임 요리인데 이 요리 방법 간단합니다. 올리브유 좀 두르고 소금 살짝 쳐서 뭐 오븐에 구워도 되고 20분 정도 살짝 구웠다고 합니다. 영국 야간문 평가해 보겠습니다. 영국 야관문. 달다. 엄청나네. 꿀 발라놓은 거 아니죠? 거의 꿀 발라놓은 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달아요. 왜 이렇게 맛있냐? 식감은 이게 감자하고 고구마 사이인 것 같아. 맞아요. 감자, 고구마 그 사이 어디쯤. 몸에 좋은 걸 떠나서 그냥 맛있어요. 맛있어. 생긴 것도 그렇고. 아주 오늘 잠 못 주무시겠어요. 그만 먹어. 총각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생각이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먹고 힘내시기 굿.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상 영국판 야관문 파스닙이었습니다. 맛있다. 아씨, 나도 먹어야겠다. 맛있어. 오, 신이시여. 신이 우리에게 메스틱을 주시고 메스틱이 우리의 위를 보호하사. 약 5,000년 전부터 고대 그리스인들의 만병통치약이자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사랑한 메스틱. 이 메스틱은요, 그리스 키오스 섬 남부에서 자라는 메스틱 나무에서 채취하는 수액인데요. 나무를 베었을 때 수액이 흐르는 모습이 마치 눈물과 같다고 하여서 신의 눈물로 불린다고 합니다. 아하, 저거구나. 저 울고 있는 거 같죠? 오, 진짜. 자, 그런데 이게 딱 1년에 한 번, 한 그루에서 150g 정도밖에 채취가 안 되기 때문에 엄청 귀한 것입니다. 그건 생산량이 정말 적겠네요. 네, 진짜 희귀한, 귀한 거네요. 정말 눈물만큼이나 적은 거죠. 그런데 메스틱이 위 건강에 얼마나 좋으냐? 2009년 일본의 S의과대학의 논문에 따르면요. 메스틱을 먹으면 체내에서 프로스타글란딘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 호르몬이 위산의 과다 분비를 억제하고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아하. 그래서 메스틱이 위염과 소화불량, 또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게 효과 만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게 있었네요. 그야말로 뭐 식도부터 위까지 뭐 장 건강에는 최고네요. 그렇죠. 그리고요,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학에 따르면 대표 항생물질인 프로폴리스보다 메스틱이 약 16.5배나 더 높은 항균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충치 예방과 구강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수액을 그냥 마시나요? 어떻게 섭취해요? 시중에 수액을 굳혀 만든 말린 분말과 오일 제품 등이 있는데요. 미지근한 물 또는 우유에 타 먹거나 샐러드 드실 때 솔솔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타일로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또 복잡하면 안 먹어요. 맥날 좋아도. 그럼요. 자, 그러면 속 상하는 위장 질환도 이제 끝. 내 위장을 위한 신의 선물 메스틱. 옛날 광고였죠. 아니 근데 위 건강인데 예. 무슨 전립선 약처럼 건강하면 어떡해요. 메스틱.
국가대표급 필수 영양제라 불리는 비타민 C. 그런데 이 비타민 C의 단점이 뭐냐? 열, 빛, 물, 산소에 아주 취약해 쉽게 파괴된다는 아주 슬픈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타민 친구와 만나면 시너지. 오, 뭐예요? 뭔데? 바로 비타민 P. 비타민이 P도 있어? 그러니까. 비타민 P는 수용성 비타민의 일종인 바이오플라보노이드를 총칭하는 말인데요. 자, 이 비타민 P의 최고 장점이 뭐냐? 비타민 C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연 항산화제인 비타민 C가 노화 예방, 미백, 콜라겐 합성을 잘하도록 제대로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아하, 이거 꼭 필요하네 그러면. 함께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평소에 비타민 P를 어떻게 섭취하느냐? 바로 귤로요. 그런데 이 비타민 C의 결정체인 이 귤을 드실 때 입에 계속 걸리고 식감이 안 좋다고 떼버리는 그 하얀 거. 그거를 꼭 드셔야 됩니다. 나 다 찢어버리는데 저거. 그게 이제 섬유질 귤락이라는 건데 이 귤락 속에 비타민 P가 세상 풍부하니까 앞으로는 일부러 떼서 드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귤락을 꼭 같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구나. 자, 올해는 건강 관리 좀 할까 하는 분들이 1순위로 관심 두는 게 있죠. 바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아하. 자, 그런데 사람들이 챙겨 먹는 영양제, 종합 비타민, 루테인, 프로바이오틱스, 글루코사민, 아연, 콜라겐, 철분, 칼슘, 정말 끝도 없이 많은데요. 딱 하나로 지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알아야 되겠네. 내 나이에 맞는 건강 보조식품은 자, 먼저 영유아부터 청소년들은 성장입니다. 성장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은 종합 영양제부터 챙기십시오. 그중에서도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와 아연, 칼슘 이 영양소가 잘 포함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건 뭐 나중에 저희 사빈이한테도 꼭 챙겨줘야겠네. 좀 적어놓으세요. 네, 적었어요. 자, 그리고 20, 30대 청년들 학업에 치이고 또 업무에 치이고 만성 피로가 있죠. 그래서 2030은 뭐다? 비타민 B군이 좋습니다. 피로 회복이 좋죠. 자, 비타민 B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체력, 면역력 향상, 또 스트레스 완화까지 해준답니다. 그리고 두뇌 형성에도 좋다고 합니다. 한 기자님도 녹화 전에 몇 알 좀 챙겨 드시길 바라겠고요. 좀 사다 주고 먹으라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40, 50대. 여보, 저희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일단 여성분들은 마그네슘, 칼슘, 남성들은 셀레늄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셀레늄 요거 놓쳤네. 셀레늄이 뭐예요? 이게 많이 셀레늄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어. 이거. 아 이거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었는데. 자, 갱년기가 시작되는 40, 50대 호르몬 변화가 마구마구 일어나는 시기죠. 그래서 한 기자님처럼 흔히 별일도 아닌데 눈물 나고 아, 저 눈물 진짜 너무 많이 나. 감성 충만하고 막 그러죠. 예. 자, 이때 또 여성분들은 수면 장애가 잦고 또 폐경까지 오면 골다공증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이 증상 완화에는 마그네슘, 칼슘이 아주 탁월하고요. 또 고개 숙인 남성분들 이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자, 셀레늄은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도와서 활력을 업 시켜준다고 합니다. 셀레늄 바로 사야지. 자, 끝으로 60대 이상 분들은 혈액순환 개선제로 불리는 오메가3 지방산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게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혈액의 칼슘 수치를 높여서 뼈 튼튼, 또 인지 기능을 향상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이거 꼭 먹어야겠네. 내가 다음 주에 사올게요. 아, 진짜? 아 진짜 오메가3 사올게. 좋은 걸로 사다 아 고등어 냄새 엄청나는 걸 사다 줄게요. 진짜. 티베트의 승려들이 면역력 증진을 위해 꼭 챙겨 먹었다는 발효유가 있습니다. 바로 캐피어입니다. 캐피어는 또 뭐예요? 이 몽글몽글한 버섯 모양의 종균으로 발효돼서 티베트 버섯 요거트라 불리는 이 캐피어는요. 요거트에 비해서 단맛이 덜한데 끝맛이 시원한 독특한 청량감에 한 번 맛보면 자꾸 끌리게 된다고 합니다. 몸에 이로운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광고에도 엄청 나오잖아요. 네, 뭐 먹고 있어요, 지금. 제약사마다 선전하고 있는 게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일반 요거트에는 두세 가지 종류가 함유돼 있다면요. 캐피오 발효유에는 무려 10가지가 넘게 함유. 호호. 그래서 캐피오를 두고 유산균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구나. 또 하나 캐피어의 좋은 점. 우유만 먹어도 막 배 아프고 소화 못 시키는 분들 많죠. 그런데 캐피어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많이 분해가 돼서요.
유당불내증인 분들도 마음껏 드실 수가 있습니다. 기특하게도 장 건강뿐 아니라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대요. 오, 만병통치약이네. 그렇죠. 브라질 한 대학 연구진이 고혈압을 가진 쥐를 대상으로 캐피아를 먹였는데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가 균형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혈압까지 낮춰줬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라고요? 캐피요? 이것도 캐피요. 정해야겠네. 아니, 그럼 이거 뭐 어떻게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캐피아 종균으로 집에서 직접 발효유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이걸 직접 만든대요, 집에서? 만들 수 있죠. 여기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호호. 자, 어떻게 만드느냐? 종균을 물에 한번 헹궈서 우유 안에 넣고 하루 정도 상온 보관하고요. 그 다음날 종균을 체에 걸러내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네. 그리고 남은 종균은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렇게. 그렇죠. 자, 그럼 내일부터 유산균 종합선물 세트 캐피어 발효유 한 잔 어떠세요? 다 압니다. 칼로리 폭탄 명절 음식들 마음 놓고 먹개비처럼 먹은 거 다 압니다. 아, 배불러.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딱 맞춰서 준비해 왔습니다. 2019년 헬스 앤 뷰티를 책임질 고! 전 세계 여성들의 워너비 빅토리아 베컴, 자기관리의 여왕 gwyneth paltrow 등 워너비 스타들이 골드, 이 황금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먹다가 금을 먹어야 돼요? 아니 오주부, 딱 보면 뭐 느껴지지 않아요? 그 식재료가 좀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근데- 강황. 강황, 노라면 강황이긴 하지, 카레가루.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 오주부의 또 자존심이 아닙니다. 있는데. 저는 네네. 노란 거. 샤프란 겁니다. 샤프란이요? 뭐라고요? 샤프란! 강황입니다. 바로 밭에서 나는 황금으로 불리는 강황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흔히 먹는 네. 3분짜리 그 카레에도 다 들어가 있잖아. 자, 강황은 유명하죠. 예. 강황의 황금색을 내는 커큐민 성분은 미국 시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 다이어트 효과뿐 아니라 피부에 적인 멜라닌을 생성하는 티로시나아제를 억제해서 미백과 주름 완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히 즐길 수 있도록 나온 게 바로 골든 라떼. 커피에다 그걸 넣는다고? 골든 라떼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아몬드 밀크나 우유를 따뜻하게 데우면서 말이죠. 예. 강황가루 1티스푼, 계피가루 2분의 1, 반 티스푼, 여기에 달달한 꿀이나 시럽을 살짝 넣어서 섞으면 끝입니다. 부드러운 목넘김에 은근히 풍기는 커리 향이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골드로 여러분의 이너 뷰티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는 대장암. 기름진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최근 20, 30대 발병률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장암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할 골드 식품이 있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 2,300m 이상의 고산 지역에 자생하는 체리 모양의 황금빛 열매, 골든베리입니다. 색깔 진짜 예쁘다. 지금 뭐 블루베리를 넘어 아사이베리를 넘어 이제는 골든베리입니다. 이 골든베리 별칭은 잉카베리인데요. 잉카 시대 왕실에서 즐겼다고도 전해지면서 최근에 핫한 뉴 슈퍼푸드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골든베리. 그러나 그 효능은 어마어마합니다. 2015년 아랍의학연구학회는 골든베리의 항산화 화합물이 대장암뿐 아니라 유방암 세포의 성장까지 억제한다고 전했고요. 2016년 하와이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골든베리의 위타놀라이드 성분이 대장암의 한 종류인 결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와, 진짜 항암 뭐 종합 선물 세트네요. 장에 좋죠, 장에. 진짜 조그만한데 진짜 좋은 선물이네. 그렇죠. 자, 그러면 생활 속에서 간단히 어떻게 즐기느냐? 골든베리는 주로 말려서 먹는데요. 해외에서는 말린 골든베리를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마시거나 요거트나 샐러드에 올려 먹는다고 합니다. 자, 하루 한 잔의 커피는 약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자,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커피를 거의 슈퍼푸드급으로 만드는 헬시 시크릿이 있습니다. 뭐죠? 진저, 생강입니다. 이거 뭔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생강이요?
고소한 풍미의 커피와 독특하고 매운 향이 나는 생강과의 만남.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 향 조합이 너무 센데. 자, 2015년 미국 최고의 암센터에서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이 위암, 췌장암, 간암, 대장암 등 소화기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오. 자, 그러니까 생강과 커피가 만나면 항산화 성분 효능이 배가 되는 거죠. 진정한 시너지. 커피 한 잔에 생강청 한 티스푼만 넣으면 쌉쌀함과 쓴맛 그리고 단맛이 절묘한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기분도 맛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효능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두 번째로 소개할 플러스 원. 머쉬룸, 버섯입니다. 아니 버섯을 커피 넣으라고요? 쌍화차의 비주얼이 떠오르거든요. 뭐 전골도 아니고 왜 넣느냐 예. 이런 지적하실 텐데 여러분 아무 버섯이나 다 넣는 건 아니고요. 커피를 위해 넣는 버섯은 따로 있습니다. 2017년 영국의 티 일간지에서 선정한 세계 5대 슈퍼푸드 중 하나. 약용 버섯의 왕, 차가버섯. 차가버섯. 폭한의 추위를 견디고 시베리아 자작나무에서 자란 차가버섯이 항암 성분인 베타글루칸이 다량 함유돼 있어 천연 암 치료제로 불리자 커피에 차가버섯 가루를 솔솔솔솔 뿌려서 넣어 마시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커피 한 잔의 여유와 건강 모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아보카도. 그런데 아보카도가 몸에 좋은 건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은근히 이제 해먹을 수 있는 요리가 한정적이긴 합니다. 맞아요. 샐러드 아니면 뭐 샌드위치 그 정도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019년은 아보카도 오일이 답이다. 아 오일. 저는 이미 집에서 요리할 때 저 오일을 쓰고 있습니다. 오. 빠르시네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을 챙겨야 되거든요. 어디다가 주로 해 먹어요? 오일. 그러니까 오일을 써야 돼, 식용유를 써야 되는 모든 곳에 저걸로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프라이팬에 뭘 굽거나 할 계란 때는 후라이 할 때도 저걸로 해요? 네. 자, 그렇습니다. 뭐 좋다고 하는 아보카도의 영양을 쭉 짜서 넣었습니다. 천연 종합 영양제라 불리는 아보카도에는 동맥 경화 예방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또 양질의 탄수화물, 비타민, 단백질까지 좋다는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보카도 오일 이 한 병에 얼마냐? 무려 20개의 아보카도가 들어있다고.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능축된 진액인 거예요. 자, 특히나 이 아보카도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 올레산이 풍부해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축적은 막아주고요. 또 혈관 속에 피가 굳어서 생긴 덩어리 혈전의 생산을 막아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데요. 자, 혹시나 오일인데 기름, 뭐 지방, 살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놀랍게도 이 오일 지방을 커트 잡아준다고 합니다. 아 진짜? 자, 지방이 지방을 막아주는 이의제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언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아보카도 오일. 자, 샐러드 드실 때 휙 둘러주거나 발연점이 높아서 우리 한 기자님처럼 식용유 대용으로도 아주 굿입니다. 근데 이도저도 귀찮다 하시면 자, 하루에 한 두 스푼 그냥 이렇게 수저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아 근데 그건 좀 느끼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안 해보긴 올리브 오일 했는데. 한때 이렇게 그냥 먹는 게 또 유행했잖아요. 얘는 호박씨 기름도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오일과 달리 향이 좋습니다. 이 아보카도의 상쾌한 향이 있잖아요. 만능 오일이에요. 네. 먹어봐야겠네 이제부터. 자, 여러분 2019년 우리 가족 건강은 뭘로 지킨다? 바로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이번 특종 보시면 다들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아 부모님 댁에 연자육 좀 놔드려야겠어요. 연자육? 연자육 들어보셨어요? 연자육. 연자육? 처음 들어봤는데. 육이면은 약간 뭐 고기? 연근이나 연잎밥 뭐 이런 건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지 않습니까? 연자육은 연꽃이 지고 난 뒤에 맺힌 깔때기 모양의 씨방 속의 씨앗을 말합니다. 그 구멍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콩 같은 거? 그렇죠. 이 연자육 동의보감에 따르면요. 오래 먹으면 온갖 병을 낫게 하고 몸이 좋아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자연 명약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네. 진짜 우리 처음 들었어. 저렇게 생긴 거 처음 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연꽃의 씨앗도 먹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연자육의 다른 이름이 뭐냐? 바로 혈관 청소부. 몰랐어. 연자육에는 혈관 속의 혈전을 녹이는 메티오닌과 세린 성분이 풍부해서요. 혈액 속의 중성 지방과 혈관의 노폐물을 싹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요. 특히 혈관 건강에 좋은 메티오닌은 생강보다 무려 2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뭐하는? 아보카도 오일과 연자육, 이 혈관 청소부 세트인 거죠. 크로스는 저 크로스. 크로스죠. 네. 혈관 세트. 자, 뭐 부모님들 이제 네네. 나이 드시면 고혈압도 있으시고 조금씩 혈전도 건강 걱정되실 텐데 야, 챙겨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요리를 해서 먹어야 돼요? 아, 연자육이요. 이게 간편하게는 밥이나 차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연자 밥을 지을 때는 연자육을 찬물에 30분 정도 불려준 뒤에 밥 지을 때 함께 넣어주면 끝입니다. 너무 쉬워요. 마치 콩밥 같은 비주얼에 아주 고소한 밥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자육 차는요. 물 2리터에 연자육 10알 정도 넣고 보리차 끓일 때처럼 아주 팔팔 한 30분, 40분 정도 끓여주면 고소한 향과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좀 너무 복잡하면 먹기 힘든데 이게 너무 간단해서 그러니까. 하기 너무 편하네요, 진짜. 자, 이번 특종 특히나 한 기자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가요? 네. 저 왜요? 저 노안? 건강한데? 한 기자님 네. 수시로 안구 건조하다고 안약 넣으시고 당연 그쵸. 자꾸 눈물 흘리시고 네. 그렇잖아요. 자, 이 겨울에도 미세먼지다 뭐다 눈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눈에 뭐 들어간 것 같아서 불편하고 충혈되거나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텐데요. 이때 당신의 눈이 보내는 경고에 무심했다간 실명 위험까지 부를 수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저것도 실명까지 가요. 바로 포도막염. 포도막염이 뭐예요?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자, 생소하시죠? 네. 자, 포도막염은요. 안구의 중간층인 포도막이라 불리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포도막염이 생기는 평균 연령이 35세라고 합니다. 피곤해서 그랬겠지, 쉬면 낫겠지 하고 대충 안약 좀 넣고 참아주면요. 이게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게 포도막염은 치료가 늦어질 경우 백내장, 녹내장 등 안구 합병증이 오거나 최악의 경우 영구적으로 시력이 손실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저거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네. 아니 그럼 저 포도막염은 증상이 뭐 어떤데요? 이게 우리가 좀 다른 거랑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살펴보죠. 일단 결막염과 달리 이물감과 가려움증은 거의 없고요.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충혈 부위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결막염은 흰자위 전반에 충혈이 발생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포도막염은 저 보십시오. 주로 검은 동자 주변에 심하게 발생합니다. 아, 저기 지금 눈동자 색깔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충혈이 된다는 저렇게 거예요? 충혈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막염은 눈물, 이물감, 충혈 등의 증상이 특징이라면 포도막염은 안구의 통증, 또 잦은 재발, 이게 또 시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 포도막염을 예방하는 법,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위생, 또 위생입니다. 아, 눈은 위생입니다, 진짜. 예. 자, 그리고 자가 진단법도 알려드렸지만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될 수 있으니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꼭 안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먹기비 현무 씨, 명절 선물로 들어온 곶감을 향해 손을 뻗었는데 아이고. 변비면서 뭔 감을 먹어 더 안 좋아져. 아이고 저런. 오늘 명절이라고 갈비에 전에 떡까지 쉴 새 없이 먹어댄 현무 씨.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요. 그만 급체를 하고 마는데요. 결국 속이 안 좋아서 쫄쫄 굶었습니다. 아파도 배는 고픈가 봅니다. 빈속이니까 우유? 아니면 술술 넘어가게 물 마른 밥? 현무 씨, 뭐 먹을 거예요? 뭐 이 상황극 속 이야기 우리도 흔히 겪는 일들이죠. 만성 변비, 뭐 또 체해서 고생하거나 뭐 그럴 때 아주 뭐 자주 주위에서 볼 수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뭐 먹어야 될 것 아니면 좀 피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역시 우리 오 기자가 날카로워요. 이 안에 건강 상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린다? 저런 말 많이 하잖아. 그래. 들어보셨어요? 많이 봐, 예. 그죠? 예. 이 잘못 알려진 속설입니다. 진짜? 감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이유. 덜 익은 감에서 떫은 맛이 나는 건 수용성 탄닌 성분 때문인데요. 이 탄닌 성분이 대장에서 수분 흡수율을 증가시켜 변비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판매하는 감들은 익어서 달달한 단감, 홍시, 곶감이지 않습니까? 이런 감에는 탄닌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비 걱정은 접어두셔도 되는 거죠. 네. 자, 억울한 감에 대한 이제 오해는 풀었는데, 그럼 그 빈속에 우유, 물에 밥 마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그렇죠. 빈속에 아침 식사로도 인기가 있는 우유. 이것도 속설에는 위를 우유가 뭐 코팅해준다. 이래서 위를 오히려 보호해준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요.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위산을 중화시켜서 잠깐 속쓰림이 나을 순 있지만 곧바로 우유의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위에서 위산을 마구마구 분비합니다. 그래서 속을 더 쓰리게 할 수 있는 거죠. 조산모사네, 조산모사. 그렇습니다. 순간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시원한 느낌이 있지만 그리고 물에 밥 말아 먹는 것도요. 치아가 음식을 잘게 부수는 과정이 생략되고요. 또 소화액 자체가 물에 희석되기 때문에 위의 소화 능력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아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얘기들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건강 상식 이제는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 그런데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들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 아유, 너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기는 언제 가질 거야? 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명절 때 가끔 모이는 친척들은 그냥 툭 던질 수 있는 말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지려고 하는데 안 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생기는 안 생기는 분이 많죠. 많잖아요. 네. 네. 정말 스트레스가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거 뭐 우리는 안 가질 거야 하는 부부들 중에 사실은 갖기가 어려운데 밖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애기 얘기를 하지 말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느 가정마다 속사정이 다 있기 마련인데요. 자녀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소갈이하고 있는 부부들. 매년 약 22만 명이 난임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모두 꼭 알아두셔야 할 특종. 부부만 아는 속사정 난임. 이 난임에 대한 궁금증, 오해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 난임은 그럼 여성의 문제다? 예전에 뭐 저런 말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영화의 내용도 많죠. 아니겠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칠거지약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생각은 당장 휴지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난임의 원인은 남성, 여성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성들의 경우에는 난소 기능 저하, 배란 장애, 자궁 내막증 이런 게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호르몬 이상, 무정자증, 간경화 등의 원인이 난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난임 부부 2번 울리는 난임 치료 시술비. 시술비 부담이 엄청나다. 많은 난임 부부들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등을 진행하는데 하지만 검사비와 시술비가 1회당 4,500만 원입니다. 어우 비싸다. 게다가 보통 여러 차례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만 45세 미만 여성에 한해 난임 시술 시에 건강보험을 적용, 총 4회 50만 원씩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이렇게 된 지. 그리고 더 희소식은요. 2019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인공수정을 포함해 총 10회로 늘린다고 합니다. 파격적인 또 변화가 있었네요. 앞으로 더 또 나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저출산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난임 부부의 60%가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요. 난임 부부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더 확대되길 바랍니다. 2019년, 아니 지금 당장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버리고 치워야 할 것들 명단을 쫙 뽑아봤습니다. 집, 차, 어디든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방향제. 저 버리라고? 왜? 2015년 미국 H 건강 전문지에서 버려야 할 20가지 물건 중 하나로 발표한 방향제. 방향제 속에는 향기 지속을 위한 프탈레이트라는 화학 첨가물이 사용되는데요. 문제는 이 프탈레이트가 호흡성 질환, 생식기 장애, 심지어는 기형아 출산까지 어머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떡하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비슷한 소리 없는 살인자인 셈이죠. 그 정도예요. 와, 당장 없애야겠다. 2010년 여성환경연대 조사 결과 국내 10개 방향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방향제 중에서요. 프탈레이트와 관련해 유해물질 검출 기준이 없는 상황. 아니 그러면 그 뭐 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프탈레이트 성분이 없는 걸 좀 사면 되나? 천연 오일에서 추출한 뭐 방향제 네. 뭐 이런 건 안 돼요? 다행히도 환경부에서는 2019년 1월부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방향제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으로 규정. 앞으로
방향제 속 프탈레이트와 다른 유해 물질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체에 유해할 시에 홈페이지에 공개해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버려야 할 두 번째 물건. 손님 5만 원입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이때 바로 거절하세요. 절대 받지 마세요. 아 진짜? 왜? 카페나 마트에서 뭐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만지게 되는 영수증. 당연하죠. 그런데 이 영수증 종이에는요. 화학물질 비스페놀 A가 사용되는데 이 비스페놀 A가 체내에 축적되면 성조숙증, 유산, 유방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거는 우리들이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매대에 계신 분들은 그래. 늘 만지시는데 캐셔 분들께서는 저거 네. 매일 하시잖아요. 저거 어떡하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장갑을 끼셔야 되겠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서울 지역 영수증의 90%에서 비스페놀 A가 검출됐는데 역시나 인체에 유해한 기준치가 없어 지금 이 시각에도 무방비로 독성 물질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모바일 영수증으로 바뀌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 스마트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주의 한 가정집에서 약 488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화재 사건. 이 화재의 원인으로 이것이 지목됐는데요. 뭐야?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마지막 물건. 멀티탭입니다. 아 저거는 쓰게 해줘요. 저거는 저 꽂을 게 많은데. 아니 그렇다면 콘센트로 집에 막 여러 개 그래. 없잖아. 어디다 꽂아, 그럼. 네. 그냥 멀티탭이 아니고요. 1, 2년 이상이 지난 노후된 멀티탭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 진짜. 다들 멀티탭은 그냥 고장 날 때까지 계속 두고 씁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아요. 고장도 잘 안 나요. 하지만 멀티탭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음. 내부와 플러그 부분에 먼지가 쌓이고요. 이 먼지는 화재의 원인, 파파파파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자, 지금이라도 당장 집안을 휙 둘러보시고요. 여러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꼭 하는 얘기, 바로 건강 얘기죠. 자, 이때 꼭 빠지지 않는 국민병 당뇨. 꼭 가족이나 친척 중에 한 분 정도는 꼭 있잖아요. 거의 당뇨가. 그렇죠. 그죠? 네. 요새는 그냥 눈 나쁘면 안경 쓰는 것처럼 당뇨를 그렇게 취급하더라고요. 평생 약을 먹으면서 평생 관리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질병이죠. 예. 네. 네. 자, 그런데 이 당뇨가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20, 30대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2017년 기준 20대 당뇨 환자 수는 무려 24,106명. 자, 지금 대한민국은 당뇨 위험군 900만 시대에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나도 당뇨 의심 증상 체크리스트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이 자주 마르고 침이 마른다. 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 아무리 먹어도 공복감이 생기고 식욕이 생긴다. 저거 맞는 것 같은데. 점점 살이 빠지고 몸이 야위어간다. 저럴 일은 없어요. 자, 부스럼이 잘 일어나고 습진, 무좀이 생긴다. 눈에 초점이 잘 안 잡히는 증상이 잦다. 자, 잇몸 염증이 자주 발생하고 피가 난다. 자, 여기서 몇 개 정도가 해당이 되세요? 저는 저거요. 식욕이 생긴다. 저는 지금도 뭐- 뭐 먹고 싶어요. 저는 목이 자주 마르고 침이 마른다. 자, 이 체크리스트 중에서 3개 이상이 해당된다라고 어. 한다면 이분들은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간당간당하네. 자, 근데 일단 덜컥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법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당뇨에 관한 상식 OX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에 걸리면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다 모두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X? 맞는 저는 X. O 아닐까요? 자, 정답은 X. 에이. 몸에서 인슐린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제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봐봐. 근데 국민 대부분이 차지하는 제2형 당뇨의 경우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정상치에 가깝게 조절을 하면 이후에는 또 식이요법 등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슐린 주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 O. X. 왜냐면 그 당뇨병을 저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야. 단 거 먹으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단 거, 트랜스 지방 뭐 이런 거 먹으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뭐 먹으면 걸려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사예요? 어떻게 하는 거를? 그럼 찍은 거예요? 유전입니다.
자,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 X라고? 아, 그거 네. 아니니까. 설탕하고 관계 없어요? 자, 이게 진짜 반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음식은요. 네. 당뇨병의 발병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우와.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만이 당뇨병의 주 원인이라서 그래서 단 음식 또 고칼로리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당뇨에 현미가 좋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럼. 그래서 꼭 당뇨병이 있으신 댁에서는 거의 현미밥을 드시잖아요. 맞습니다. 흰쌀밥 절대 안 먹습니다. 맞아요. 네. 자, 과연 이게 맞을까요? 오! 오! 자, 정답은 X. 아 뭐야 왜 다 틀려 상식이? 현미밥 나 일부러 현미밥 먹는데 그래서 백미 안 먹고. 아니 현미밥 먹어야지 뭐 그 혈당이 뭐 천천히 올라가고 뭐 그래. GMI 지수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이 현미밥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엄청 많이 먹죠. 혈당을 올리는 당뇨와 전분을 분석한 결과 백미, 즉 쌀과 크게 차이가 없었답니다. 야, 이거 소름이다. 이게 다른 영양을 생각하면 현미가 우수할 수 있지만 당뇨에는 당뇨에 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백미와 현미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어서 준비한 특종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핫한 식품이 있습니다. 메모하십시오. 자, 바로 예루살렘 아티초크입니다. 생소하시죠? 하지만 돼지 감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돼지 감자의 또 다른 이름이 예루살렘 아티초크입니다. 아 돼지 감자였어요? 돼지 감자. 아 자, 예루살렘 아티초크에는 이눌린이라는 탄수화물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만감은 높여주면서 다른 탄수화물과 달리 몸에 흡수가 아주 천천히 돼서요. 체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포만감을 주는데 당 지수는 낮은 겁니다. 아유 기특해. 자, 그래서 고구마, 감자보다 당뇨 환자들에게 더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자, 감자처럼 뭐 쪄서 드셔도 좋고요. 얇게 잘라서 칩이나 뭐 채 썰어서 무침도 좋고 장아찌로도 해 드실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푹 자고 일어나서 딱 첫 발을 디뎠을 때. 혹시 이런 고통이 한두 번은 있었다? 이런 분들 계속 방치하셨다가는 정말 앞길이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뭐죠? 뭐 때문에 아니, 갑자기 발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분들 많아요. 네. 족저 근막염. 아,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근육. 저 근육이 바로 족저 근막이죠. 저 부분이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 분산 역할을 하는 발의 아치를 잡아줍니다. 저 부분이 약한 평발인 분들은 그래서 오래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부위가 손상이 되면은 걸음을 내딛는 순간 바늘로 발 뒤꿈치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어우.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이제 앞길이 막힌다고 표현한 거예요. 아하. 근데 저거 왜 걸리는 거죠? 등산하다가 족저 근막이 찢어지거나요. 특히 여성분들은 체중이 한쪽으로 실리는 그 하이힐, 충격 흡수가 적은 단화 때문에 족저 근막에 손상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초기에는 간단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내가 좀 무리했나? 이러다 말겠지 뭐 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까치발 들고 오는 환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게 아픈 부위가 뒤꿈치 쪽이 땅에 닿을 때 아픈 거군요. 그래서 그렇죠. 까치발을 들고 가는구나. 예, 너무 아프죠. 아 너무 불쌍하다. 자, 그러면 뭐 미리미리 이게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프리한 닥터 전 제가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에서도 맨발보다는 충격 흡수용으로 슬리퍼를 좀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TV 보실 때 간단한 스트레칭. 자,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이게 이제 발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엄지발가락을 잡고 뒤로 젖혔다가 놨다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 족저 근막에 이제 약간의 어떤 스트레칭 효과가 있겠죠. 이게 이제 발에 쥐났을 때도 이렇게 좀 싹 당겨주면 좋아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운동 좀 했다, 구두를 좀 오래 신었다 하면은 발바닥으로 테니스 공을 살살 굴리면서 마사지하는 거. 저거 되게 시원한 거 알죠? 엄청 시원해. 네, 정말 쉽습니다. 자, 기자님들 이렇게 좀 손 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자, 손금 좀 봐주십니까? 자, 정확하게 지금 정지화면 저희가 좀 포착을 하겠습니다. 네네, 정지하면 하세요. 네. 자, 오, 약간 한 기자님은 검지가 조금 올라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 기자님이 제일 약지가 좀 상대적으로 길고 저는 뭐 약간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안 좋은 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나? 아 이거 왠지 중간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약재 길이가
이 약재 길이가 남자의 그것을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 오늘 얘기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데? 네, 그거 그거가 뭐야? 급소. 그 명체? 명체가 명치미남? 요 이 두 번째 손가락 이 검지보다 네 번째 손가락 약지가 길수록 음경의 길이가 더 긴 겁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니까 검지와 약지가 비슷한 한 기자님은 한 기자님은 좀 악력도 부족하시고 야, 오늘 여러 가지로 안 좋네. 제가 비뇨기과 원장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약지와 검지 길이의 비와 음경 길이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측정해 본 결과 너무 정확했습니다. 아니 야, 근데 이게 공식이 있다고? 자, 기자님들 이제 뭐 인증이 됐으니까 이제 아, 이거- 받아들이시는 거죠? 아니 난 진작에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아니, 저는 예. 자기한테 유리하게 아니 그게 나왔다고. 아니라 그만 올려 더 올라왔어. 박사님 아닙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박사님 아니냐? 아니 자꾸 잠깐. 자꾸 기울어지고 아니 있어. 중지보다 긴데 이거? 중지보다 길어.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니, 저 점점 길어지고 아니, 있어요. 뭐야, 왜 꼬부려요. 점점 길어지고 검지를. 있어. 검지를 아, 접지 뭐 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검지 접지 마. 검지 펴. 약지 확실히 긴 것 같아. 아니 둘 다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자 2011년 국내 한 대학 병원에서 남성 144명을 대상으로 손가락 길이와 음경 길이를 비교 측정해 팩트 체크를 완료했습니다. 자 음경 길이에 대한 공식까지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자 이 숫자와 요 길이 대응해 가지고 요 플러스를 해주면 실제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집에서 실측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9.201 곱하기. 에, 아니, 근데 대체 왜 손가락 길이하고 음경 길이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왜 좀 화가 난 불만이 거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왜 화가 난 겁니까? 화가 많이 났는데요? 아니야, 화라니. 아유, 과학적인데. 검지가 진짜 길었거든요. 자, 학계에서는 태아기적 남성 호르몬이 남성 생식기관의 발생 및 형성뿐만 아니라 손가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학설이 통용되는데요. 실제로 태아 시절 자궁에서 남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면 약지가 더 길어진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 남성성이 이 약지의 길이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알려진 건 사실 코가 크면 이제 그쪽도 크다라는 속설인데 이건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 코는 또 코와 아니야? 음경의 길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 만약에 남자의 음경 길이가 궁금하시면은 손가락을 보여달라 하셔가지고 네 번째 손가락이 긴 것이 확인이 되시면은 바로 궁금증이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아, 나 장갑 쓰고 다니니까. 자, 짜증난데. 코는 안경에 붙어 있는 그 코처럼 크신데 뭐 쓸모없는 속설이에요. 아, 진짜 코가 왜 쓸모없는 거야? 제가 이번 특종을 취재하면서 우리 제작진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제작진의 넓은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오 기자를 살려준 그 순간입니다. 뭔데? 오 기자도 감사해 하셔야 돼요. 숄더 광고? 아 이거 무섭죠. 완전히 수직 이상으로 꺾이죠? 아, 그 짱이야. 어우. 야, 그날의 공포가 아, 나 저 때 생각만 해도 진짜 와. 야, 근데 살려주긴 뭘 살려줍니까? 저 진짜 죽을 뻔봤거든요, 진짜. 알고 보니 우리 제작진이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무슨 이게. 소리예요? 심장과 뇌 안 좋았습니다, 저는. 과학이 증명한 놀라운 사실. 롤러코스터를 타면 몸속에 있는 결석이 빠진다고 합니다. 아, 없는 결석이 왜 빠져요? 생기다 말아요. 없어져라. 결석 막은 저렇게 줄 알아. 안 믿습니다. 아, 그럼 또 두 분 조만간 또 결석 해결하러 좀 갔다 오세요, 그러면. 못 믿으시겠지만 이게 또 실제 연구가 존재합니다. 2016년 미국 미시간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실험에 착수, 실리콘으로 만든 신장 모형 안에 결석을 넣은 뒤에 디즈니 월드에서 롤러코스터에 탑승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결석 제거 효과가 있었는데요. 재밌는 건
롤러코스터 앞부분에 앉으면 결석 제거율이 약 17%, 뒷부분에 앉으면 결석 제거율이 약 64%. 앞자리보다 움직임이 강도가 큰 뒷자리에 앉았을 때 결석이 빠지는 효과가 더 증폭했습니다. 이에 연구를 진행한 워팅거 교수는요. 신장 결석이 있는 분이라면 롤러코스터를 타보십시오. 의료적 치료보다 확실히 비용이 덜 듭니다. 라는 의견을 냈고요. 이 연구는 노벨상을 패러디해서 독특하고 기발한 연구를 선정하는 제28회 이그 노벨상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과학자들 좀 심심해요. 왜들 그래요? 아니 결석을 치료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안 타느니 타는 게 낫지. 혹시라도 빠지면 아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꿀팁 드리겠습니다. 이 꿀팁 역시 미국 미시건 주립대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 롤러코스터 중에서도 신장 결석 제거에 더 효과적인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디즈니 월드에서는 스페이스 마운틴과 로켓 롤러코스터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중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결석이 신장에 고정돼서 결석 제거율이 낮았고요. 빅 선더 마운틴은 좌우의 움직임이 더 많아져서 결석이 더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롤러코스터의 신비한 효능, 다만 심약자, 노약자, 오상진 기자는 위험할 수 있으니 탑승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통제의 한 종류로 유명한 아스피린은 심장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 역시 두통, 치통뿐 아니라 여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하트. 심장? 근데 이 하트는 하트인데 좀 다릅니다. 심장이 아니라요. 바로 마음. 에?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타입 B 놀이? 네. 왜? 그냥 이거 플라시보 아닙니까? 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겐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다른 그룹에겐 위약을 먹게 한 뒤에 불쾌감을 자극하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슬픈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그 결과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먹은 그룹은 자신의 정서적 고통을 덜 느낄 뿐 아니라 심지어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까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미국 켄터키 대학 연구팀 역시 성인 62명을 대상으로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먹게 한 뒤에 fMRI 촬영을 한 결과 심리적 치유 효과를 확인했고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팀 또한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 진통제의 심리적 치유 효과를 확인하는 등 여러 과학자들이 진통제의 뜻밖의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진통제를 먹고 우울한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회사 동료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는데요. 진통제를 먹으니 한결 낫더군요. 이런 실험 참가자들의 증언도 뒷받침됐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그러니까 통증이 좀 치료되는지 궁금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신체와 정신의 고통을 느끼는 뇌의 기관이 비슷한 데다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 복용으로 해당 뇌 부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면서 정신적 고통도 둔감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마음의 고통을 치료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통제를 먹는 것은 금물. 그렇죠. 절대 남용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특별히 전 기자를 위해 준비한 특종입니다. 오늘 정 기자님 특집이네. 네, 가끔씩 저 녹화날 지각하실 때 어디냐? 그러면 상암동 들어왔습니다. 주차장 들어왔습니다. 63빌딩 보여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매니저가 제일 좋아하는 빌딩이 63빌딩이죠. 그러니까요. 63빌딩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티나는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데 아하. 그럴 때 이것만 잘 참으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깜쪽같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완벽한 거짓말을 위해 참아야 할 이것은 바로 소변. 뭔 소리야? 무슨 소리입니까? 자, 소변을 참으면 거짓말을 더 잘한다는요.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왜 실험을 한 거야?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진이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22명의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에게는 50ml 적은 양의 물만 마시겠고 B그룹에게는 700ml의 많은 물을 마시게 한 뒤에요. 45분 후에 평가단 그룹을 불러서 이 두 그룹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 알아맞히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물을 적게 마신 A그룹보다 물을 많이 마신 B그룹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왜 그러지?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신 후 소변을 참은 채로 거짓말을 한 B그룹이 평가단이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디테일한 단서와 표현을 사용해서 거짓말을 더 수월히 했다고 합니다. 약간 헝그리 정신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더 간절해지는 거 아닌가? 헝그리 정신. 그치, 나도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절박함이 있잖아. 절박하지. 소변을 참는 사람은 절박함이 있거든. 자, 소변을 참으면 거짓말을 잘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요. 소변을 참으면 뇌의 억제 기능도 더 활성화돼요. 진짜 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연구팀에 따르면 한마디로 거짓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뇌가 진실을 말하려는 충동을 억제해야 하는데 이미 소변을 참기 위해 뇌의 억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 기자님 다음부터 녹화날 지각하실 때 물 많이 드시고 소변을 꾹 참으면서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시면 우리 제작진들께서 속아줄지도 모르겠네요. 소변 보는 척 연기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소변 참는 게 건강 안 좋잖아요. 자, 하지만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오 기자 말씀대로 방광염에 걸릴 수도 있고요. 자칫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치.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은 노노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당당히 늦게 오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당당히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예. 아, 밥 잘 먹었다. 자기야, 나 배가 터질 것 같아. 우리 이제 디저트는 뭐 먹을까? 뭐? 배가 터질 것 같다며? 아니, 그건 밥 배고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건 몰라? 지금까지 그렇게 먹고 또 들어가 라고 핀잔을 받았던 분들은 이제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디저트 배 따로 파의 억울함을 대변해주는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는 하나인데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 빵 배가 따로 있다 이거 뭐. 그렇죠. 뭐 위장의 용량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신비하고도 미스터리한 디저트 배의 진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내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라는 말 정말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밥배, 디저트배가 따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위의 용적은 비교적 자유롭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특징이 있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더 먹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시 용적을 키워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밥배가 불러도 디저트배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진짜 의지의 문제였구나. 김준현 씨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맛있는 음식 앞에 배부름이란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말이었던 겁니다. 위는 비교적 자유롭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주먹 2개의 크기지만은 많게는 5리터까지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는 뇌 작용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식도까지 차도록 음식을 먹어도 디저트를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위가 서서히 음식을 내리면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로 있는 건 디저트 배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배 터지게 먹고도 570 맥주를 몇 잔씩 원샷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연 있죠. 술배도 따로 있을까요? 야, 따로 있다라고 하면 술 더 먹일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는 술 못 먹는 사람한테는 이 결과는 약간 위험한데? 위험하죠. 되는 겁니까, 이거? 자, 원장님, 그러면 술배도 따로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술이 음식이나 물보다 더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생긴 말 같은데요. 위장은 하나지만 밥이 소화되어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속도와 술이 내려가는 속도가 구분되면서 밥은 상부 위장에 남아서 조금씩 아래쪽으로 배출되는 반면 술은 하부 위장으로 비교적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밥길과 술길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알코올은 물보다 위에서 50% 정도 이상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물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술배는 따로 있었네. 있었어요. 구분이 돼 있네. 흡수가 되니까. 물을 뭐 500cc를 먹어라? 이건 못 먹죠. 그렇죠. 근데 맥주 500을 먹어라? 먹죠. 그럴 수도 있죠. 밥배와 디저트배 그리고 술배가 아무리 따로라고 해도 과식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니들
한국 복싱이 잘 나가다 요즘 삘삘대잖아. 이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이야. 헝그리 정신. 영화 넘버3에 등장하는 송강호 씨 대사 다들 잘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도 간혹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요즘 선수들은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 메달을 못 따는 거야.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굶주림 등의 극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굴의 힘을 의미하는 헝그리 정신. 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얘기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우리나라 저 스포츠 선수들의 정신력만 강조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헝그리 정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일본 이화학연구소 연구팀은 헝그리 정신에 대해 연구를 진행. 그 결과 정말 이 배가 고플수록 싸움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어? 배가 부른 것보단 나은 것 같아. 아니 그렇긴 한데 배가 고프면 좀 뭔가 기력 없고 에너지도 없고 난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반대.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연구팀은 서열 다툼을 많이 하는 물고기 제브라 피쉬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마리는 먹이를 충분히 섭취하게 하고 다른 한 마리는 6일간 먹이를 먹지 않은 공복 상태로 한 수조에 넣어 서열 싸움을 하게 했습니다. 아하. 이 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공복 상태에서 싸운 물고기의 승률은 무려 약 77%. 그렇지. 이 배부른 물고기의 승률은 약 23%에 불과 이 배가 고픈 물고기가 서열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심지어 배가 고픈 물고기들끼리의 서열 싸움은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고 합니다. 아니 배가 고프면 일단 힘이 없어서 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배가 부르면 간절하지 않잖아. 그치. 내 말이 그 말이야. 간절함이 없는. 간절함이 없어. 이미 약간 만족한 상태가 있는. 그렇지. 결핍이 있어야 돼. 연구진은 공복이 승부 근성을 자극하는 뇌신경회로를 흥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 공복 시 이 신경회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식욕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오렉신도 의식을 깨우거나 집중력을 높여 신경의 흥분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이 끈기를 제어하는 뇌 내 신경회로가 굶주림이라는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극한 상태에 있어야지 좀 끈질긴 어떤 그런 힘? 그런 게 생기는 건가요? 이 연구는 2020년 6월 온라인 과학 잡지 리포트에 게재됐는데요. 하지만 이 실험은 어디까지나 극한 상태에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헝그리 정신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밝힌 것일 뿐이고요. 타인에게 무작정 헝그리 정신만을 강요하면 안 될 겁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낙엽도 하나둘 뚝뚝 떨어져서일까요? 이맘때쯤이면 사람들이 유독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아, 가을바람이 내 마음까지 시리게 하네. 나 가을 타나 봐. 사실 뭐 가을만 되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 외롭고 쓸쓸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괜스레도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들리니까 나까지 그런가 싶기도 해요,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심리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을을 타는 것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흔히 가을 탄다고 표현되는 이 현상은 1년 중 특정한 시기에만 나타나는 계절성 우울증입니다. 근데 왜 하필 가을에 계절성 우울증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 먼저 첫 번째,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아 생성이 되는데요. 근데 가을이 되면 이제 낮은 짧아지고 밤은 길어져서 일조량이 줄어드니 세로토닌의 분비가 자연스레 감소, 사람들이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세로토닌은 해가 지면 수면 주기와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며 수면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세로토닌 생성이 줄어드니 이 멜라토닌의 분비 또한 줄어들어서요. 수면 패턴이 무너져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즉,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현상, 일명 가을 탄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분이나 느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내 호르몬 변화에 의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이었던 셈이죠. 이게 괜히 기분 탓은 아니었군요. 아까 얘기한 그 일조량 이런 거 관계 있으니까 좀 가을 안 타려면 열심히 햇빛을 좀 쬐야겠네요. 맞습니다. 우울증 진짜 위험한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건 좀 알려줘야겠습니다. 이 광경을 좀 추천해야겠네. 가을바람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햇볕도 쐬고 기분 전환도 해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피부가 좋아야 진짜 미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피부는 미인의 중요한 조건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 현무뿌티 현뿌 전 기자가 두 기자님을 위해서 뷰티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참고. 묵부는 뭐냐 막 선을 넘는지 안 해요. 넘는지.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이 뷰티 솔루션만큼은 진짜니까 챙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촉촉한 꿀 피부의 비법,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세븐업 법칙. 세븐업 법칙이 뭐예요? 이거 약간 뭐 음료수 이름 아닌가? 뭐 7가지, 뭐 7, 뭐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세븐업. 7시간 이상 잘 자고 푹 자고 오래 자기. 이른바 꿀잠 자기입니다. 어허. 이 법칙은 말이죠. 피부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꼽히는 미국 유니버시티 허스피털 케이스 메디컬 센터가 연구했고요. 연구진이 30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절반은 하루 5시간 이하로 수면, 절반은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 수면 부족 집단과 숙면 집단으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달 뒤 확인한 결과 숙면을 취한 사람들보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이 잔주름, 색소 침착, 피부 처짐 등 피부 노화 측정 지수가 무려 2배나 높았습니다. 와. 이거는 생각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피부에 자외선 등 자극이 발생했을 때도 수면 부족 집단은 더디게 회복을 했고요. 수분 손실이 30%나 많은 등 피부 회복 능력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피부에 쌓인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데요. 잠이 부족하면 피부 개선과 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는 잠꾸러기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늘 이제 우리 아내분 김소영 씨가 잠 많이 잔다고 매주 대기실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뭐라는 건 아니에요. 사이클이 안 맞다는 거지. 저는 한 6시, 소영 씨는 이제 9시. 이렇게 이제 3시간 차이. 제가 진짜 타박한 적은 없습니다. 9시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미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을 재생해야 취하면 되는데. 미인이다. 그래요. 이 얘기를 이렇게 저를 비판하는데 활용하시다니 예, 대단하시죠. 아주 좋은 근거였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꿀 피부를 위한 세븐업 법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자요.